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의 유지승입니다. 세계의 관심은 이제 우주항공의 무한한 가치와 가능성에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도 지난해 5월 우주산업에 있어 매우 발전적인 변화가 있었는데요. 바로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으로 세계 7번째 우주강국이 되었죠. 또 우주항공청을 설치해 우주산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더 리더에서는 우주항공청 윤영빈 청장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바쁘신 가운데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우주항공청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주항공청 청장 윤영빈입니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정부 조직입니다. 작년 5월 27일 경남 사천 지역에서 개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주항공청의 주된 역할은 우주항공 분야의 정책 수립, 산업 육성, 인력 양성, 국제 협력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청 당시 제1회 국가우주위원회를 개최해서 우주항공청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비전은 우리나라 제3의 기적을 우주항공 분야에서 창출하자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제1의 기적은 한강의 기적입니다. 제2의 기적은 반도체의 기적, 바로 제3의 기적은 저희가 20년 후에 우주 분야에서 기적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우주항공청의 목적은 현재 우리나라는 우주항공 7대 강국에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년 후에는 우주 강국 5대 강국 안에 들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산업을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화하여 45년도에는 우주항공 세계 시장의 시장 점유율 10%를 차지하고자 합니다. 우주항공청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담당할 정부 조직입니다. 국민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주고 우리나라의 경제에 크게 이바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의 제1대 청장으로 취임을 하셔서 마음도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지금 취임 후 10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지난 기간을 돌이켜보면은 한마디로 매우 바쁘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보람됐습니다. 개청 당시 우주항공청 직원의 숫자는 110명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직원의 총 숫자는 294명인데 현재 한 260여 명이 지금 저희 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10% 정도 저희가 이제 충원을 하지 못한 그 숫자는 5월 말까지 다 충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주항공청의 비전과 목표가 설정되고 구체적인 전략도 저희가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높은 곳에 베이스 캠프가 설치가 필요하듯이 이 우주항공 분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마치 베이스 캠프를 아주 강력한 베이스 캠프를 설치한 그런 느낌입니다. 뉴스페이스 시대죠. 이 민간이 이끄는 우주 개발 사업의 경쟁이 치열한데요. 우주항공청의 역할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전 세계 우주 개발 동향을 보면은 국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그 민간 주도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페이스X는 펠컨 9이라는 발사체를 개발하고 이 발사체를 재사용 발사체로 만들어서 그 전까지만 해도 일회성으로 한번 쓰고 버리는 소모성 발사체였는데
회수해서 여러 번 쓸 수 있는 발사체를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만 해도 전 세계 발사 횟수의 상당 부분을 스페이스 X가 지금 차지하고 있고 거의 3일에 한 번 정도 발사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 세계 상업용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재사용 발사체를 개발해서 저비용화시켰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기존에 발사체의 수송 비용이 킬로그램당 위성 1kg당 한 10,000불대였다면 재사용 발사체를 개발함으로써 그 가격을 2,000불대로 낮췄습니다. 거의 한 5분의 1 수준으로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기에 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주 수송 가격이 그만큼 떨어진 상황에서 우주 개발이 용이해졌고 그러다 보니 많은 민간 기업들이 우주 공간에서 경제적인 이익을 찾고자 민간 주도로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우리나라도 그간 3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긴 하지만 정부 주도의 역사였습니다. 앞으로는 우주항공청은 이 정부 주도의 우주 개발을 민간 주도의 우주 개발로 서서히 전환을 하고자 합니다. 그간 정부 주도였기에 우주 기술은 항공우주연구원이나 천문연구원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어떤 기술을 민간 기업으로 기술 이전을 시키고 민간 기업이 홀로서기를 할 수 있게 마중물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우주항공청이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주항공청은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해 기술별로 4개의 부문으로 나눠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우주항공청의 임무본부 산하에는 4개의 부문이 있습니다. 우주 수송, 인공위성, 우주과학 탐사, 항공혁신 부문이 있습니다. 4개 중에 3개 부분은 우주 관련된 부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송 부문의 주된 사업은 32년까지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하는 큰 사업이 있습니다. 2조 원에 해당하는 아주 큰 규모의 국가 사업입니다. 32년까지 우리나라가 달 착륙선을 달에 보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완전히 독자적인 기술로 발사체를 개발해서 착륙선을 보내는 그런 탐사 사업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누리호 발사체를 갖고 있는데 누리호 발사체의 규모는 한 1.5톤의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중소형 발사체입니다. 앞으로 개발할 차세대 발사체는 저궤도에 10톤급의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대형 발사체입니다. 또한 수송 부문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그 사업 중에 하나는 전 세계의 어떤 트렌드가 저비용 발사체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나라도 저비용화시키기 위해서는 재사용 발사체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 그리고 여러 출연연과 함께 재사용 발사체 기술에 대한 사업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성 부분에서는 앞으로의 그 트렌드가 저비용화 그리고 소형화되는 위성 어떤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저궤도 위성을 개발해서 저비용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고해상도 위성을 개발해서 세계 최첨단 위성을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초고해상도의 의미는
10cm급의 해상도를 의미합니다. 또한 대형 사업으로서 KPS 사업이 있습니다. 위성 항법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인데 2035년까지 우리나라가 고유의 위성 항법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의 GPS 위성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35년 이후에는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위성 항법 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 돼서 타국의 도움 없이 어떤 우리가 목적지, 찾고자 하는 목적지까지는 우리나라의 고유의 항법 위성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또한 정지궤도나 경사궤도의 KPS 사업이라면은 저궤도에 또 위성을 쏘아 올려서 다층궤도 항법 위성 시스템까지 갖출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동통신도 5G 시대에서 6G 시대까지 갈 수 있는 어떤 기술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기술까지도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위성 기술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주 탐사 분야에 있어서는 달 착륙선 사업이 있습니다. 32년도까지 우리나라 고유 기술로 달에 착륙선을 보내는 사업입니다. 물론 차세대 발사체를 이용을 해서 차세대 발사체가 달 착륙선을 달 표면에 내려앉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착륙선이 내려앉게 되면 그 안에는 로보라는 어떤 달 표면을 다닐 수 있는 어떤 운반체가 나오게 돼서 달 표면을 탐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탐사선, 착륙선 사업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 혁신 부분의 큰 사업은 첨단 항공 모빌리티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에 펼쳐질 또 다른 어떤 항공기는 도시 간에 운항을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여객기들이 앞으로 곧 출현을 하게 될 것입니다. UAM이라고 불리는 그런 어떤 도심 간 어떤 모빌리티가 되겠는데요. UAM뿐만 아니라 지역 간에 예를 들면 서울과 대전, 서울과 부산까지도 한 5인 정도 탑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AAM이라고 하는 어떤 모빌리티가 이제 곧 도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동하는 과정에서 뭐 2차원적인 어떤 도로망을 통해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치 비행기인데 작은 소형 비행기를 타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운송망이 앞으로 이제 펼쳐질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어떤 미래 도심 모빌리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아직은 그 항공기 엔진을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되는데 앞으로는 첨단 엔진 기술도 확보할 예정이고 그리고 빠르게 날 수 있는 초음속 그 다음 단계에 해당하는 극초음속 항공기에 대한 계획도 저희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도 이게 아닐까 싶은데요. 2032년 달 착륙선 발사를 계획하고 있으신데 이 달 탐사와 같은 우주 탐사 관련 이 구체적인 진행 상황이 어떤가요? 현재 다누리 2호라는 달 궤도선이 지금 운행 중에 있습니다. 22년도에 쏘아 올렸는데 이 달 궤도선 다누리 2호는 달 표면 영상을 찍어내서 과연 달 표면 중에 어느 부분이 달 착륙선을 보내기에 가장 최적화된 곳인지에 대한 탐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달 지도를 그려내는 그런 다누리호가 되겠죠. 그래서 다누리호의 정보를 활용을 해서 32년 된 달 착륙선을 보내고 또 하나의 큰 사업은 L4 지점에 태양 관측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구와 태양 사이에는 5개의 힘의 평형점이 존재합니다. L4는
네 번째의 평형점의 위치를 의미합니다. 이 지점에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위성을 보낸 탐사선을 보낸 적은 없는 미지의 어떤 지역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L4 탐사선을 35년까지 국제 협력으로 보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 탐사선을 보내게 되면은 태양의 어떤 관측, 태양 날씨에 대한 예보를 좀 더 정확히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탐사 계획이 되겠습니다. 네,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과 같은 재사용 발사체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이 개발이 필요한 이유 무엇일까요? 네, 발사체는 그간 일회용으로 쓰는 소모성 발사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스페이스X나 블루 오리진에서 지금 개발하고 활용하고 있는 발사체는 재사용 발사체입니다. 가격 면에서 뭐 일반 소모성 발사체에 비하면은 정말 5분의 1 정도의 가격입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누리호를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차세대를 개발할 그런 상황에서 그 가격대가 재사용 발사체와 비교할 때 너무 높습니다. 누리호만 해도 한 2만 불대, 차세대 발사체가 개발될지라도 한 8천 불대, 한 4배 비싼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세계적인 발사체들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가격대가 거의 같은 수준이 돼야 됩니다. 한 2천 불대. 그러기 위해서는 방법은 발사체를 재사용할 수 있는 발사체로 개발할 때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후에 재사용 발사체가 개발이 되면 또 어디에 활용이 될 수 있을까요? 재사용 발사체의 활용은 현재 누리호는 일회성 발사체지만 저희가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것은 앞으로 개발할 차세대 발사체, 그리고 민간에서 개발할 소형 발사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재사용시킬 수 있을지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재사용 발사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한 10년이라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엔진 기술도 필요하고 기체, 동체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회수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마치 로켓 기술과 비행기 기술을 접목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분리가 돼가지고 1단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정 지점에 천천히 안착하기 위해서는 마치 비행기가 내려앉는 듯한 그런 어떤 안착 기술이 필요합니다. 1단만 회수돼도 전체 발사체 비용의 한 70%는 회수가 가능하기에 재사용 발사체와 그렇지 않은 소모성 발사체와는 가격 면에서 경쟁이 되질 않습니다. 우주산업은 무엇보다 국제협력이 중요한 산업인데요. 우주청 개청 이후 국제협력 분야에서는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또 앞으로의 전략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주항공청의 주된 역할 중에 하나가 국제협력입니다. 우주 분야는 워낙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라 특히 우주 탐사는 우주협력이 아주 절대적입니다. 개청 이후 우주협력을 위해서 우주의 최대 강국 기술을 갖고 있는 미국과의 협력을 아주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작년 9월에는 미국 나사를 방문해서 나사 국장과 공동 성명서에 서명을 했고 10월에는 아르테미스 계획에 대한 연구 협정에 서로 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어떤 달 탐사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어떤 협력 체제 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르테미스 계획 하에서 국제 협력으로 우리의 역할이 과연 뭐가 될지, 실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지, 32년도에 달 착륙선을 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국제 협력을 통해서 아르테미스 계획이라는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해낼 수 있는 또 다른 탐사가 무엇일지, 달 탐사에 대한 어떤 지속 가능한 그런 계획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계획을 통해서 달 기지도 2040년까지 확보를 하고 달 탐사를 기반으로 한 35년에는 화성 탐사를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화성에 궤도선을 보내고 45년에는 화성에 착륙선을 내려앉힐 계획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누리호 4차 발사가 준비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과거와 비교해 기술적으로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네, 지금까지 누리호 3차 발사가 22년, 23년까지 진행이 됐었는데 올해 이제 4차 발사가 11월 달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4차 발사와 3차 발사의 큰 차이점은 민간 기업이 4차 발사에 어느 정도 참여를 해서 기술 이전을 받는 점이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남은 4차, 5차, 6차 세 번의 발사가 매년 있을 예정인데 이 세 번의 발사를 통해서 민간 기업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누리호에 대한 어떤 기술 이전을 받고 6차 발사 이후에는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민간 기업을 키워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주항공청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월 25일 제3차 국가우주위원회가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우주위에서 의결된 안건 어떤 내용들이 담겼나요? 네, 지난 그 3차 국가우주위에서는 우주 부분에 대한 전략서를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안건은 차세대 발사체 계획 변경건에 대한 심의였습니다. 차세대 발사체가 32년도에 달 착륙선을 보내는 그런 발사체를 개발하는 사업인데 과연 소모성으로 개발하는 것이 과연 맞겠느냐. 현재 전 세계의 환경이 달라지고 저비용 발사체, 재사용 발사체의 개발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도 32년도에 개발될 차세대 발사체가 재사용 발사체로 바꾸는 것이 더 적절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고민을 우주청에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차세대 발사체 계획 변경을 위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행정 절차 추진에 대한 어떤 심의 의결을 우주위원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주항공청의 리더로서 다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작년 개청 당일 직원들께 부탁을 하였습니다. 우주항공청 개청 공신이 좀 되어 주십사라는 부탁과 함께 저의 역할은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역할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각 개개인이 열정을 갖고 있고 능력도 있고 그 능력을 충분히 좀 발휘할 수 있게 제가 여러분께 뭔가 그런 도움을 청하고 그런 역할을 끌어내는 지휘자 같은 역할을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화롭고 강력한 어떤 협주곡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소통도 잘하고 좀 더 협조적이고 밝은 분위기에서 우주항공청을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우주항공 5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세우고 우주산업을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힌 우주항공청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향후 대한민국 우주개발 역사의 이정표가 될 우주항공청이 만들어갈 미래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윤영빈 청장님 고맙습니다.